국민을 편가르고 다음 세대의 부담은 생각하지도 않는 정략적인 입법이 계속되는 것을 보며 다수결에 의한 폭력과 의회 독재가 무엇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에 의한 예산안 통과는 우리 경제의 미래와 민생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수사기관의 특활비가 모두 삭감되어 마약 수사대 수사관들이 자비로 수사를 하고 건물 관리비가 없어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기사를 보며 이것이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현실인가 의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후원금으로 비싼 밥 먹으면서 수사관들 수사비도 주지 않고 국회의원들 연봉은 계속 올라가는데 부사관 급여는 병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놓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대 야당에 의한 의회 독재가 무엇인지 생생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국가 세력, 중국의 정치 개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고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그들의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조차 깜짝 놀란 선관위의 허술한 보안과 아무리 이해하려 이해할 수 없는 신권 투표용지는 선관위에 무슨 문제가 있음이 틀림이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상상 속의 허상으로 들었지만 우리 사회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잠식되고 있는 것을 직시하며 이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저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달랐습니다. 기회가 왔다 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음모가 넘쳐났습니다. 특전사가 동원되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려고 했다거나 국정원의 차장이 메모에 적힌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다는 말로 대통령은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수십 명의 군인이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를 통제한다는 것을 명백히 불가능해 보였으나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영화를 통해 접한 5.16 그리고 12.12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군을 동원해 무엇인가를 할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미 대통령이 무슨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것인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수사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라는 회개한 기관이 등장하더니 모든 것이 또 다시 뒤죽박죽 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엉뚱하게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권 독립을 외치며 검찰의 지휘를 거부하던 경찰이 갑자기 공수처의 시녀가 되어 수천 명을 동원하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경호처 간부를 불러내 국가 기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내란을 일으켜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국격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미 헌법상 최고기관인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내란죄로 엮었습니다. 검찰이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고 공수처는 증거인멸에 위험이 있다는 상반된 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구속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 당시에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는 저희로서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불이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 우리는 대통령을 가두어 놓고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2심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재판은 정지된다며 자신의 면죄부를 주려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헌 물론자이고 대한민국 국격 파괴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자신을 내던져서라도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뽑아놓기만 하고 아무런 힘도 내지 않고 무관심했던 저희를 반성합니다. 홀로 힘든 싸움을 하도록 내버려둔 저희를 자책하며 이제 대통령과 함께 싸울 것임을 천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 몇 사람이 모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모여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진심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48.56%가 투표하여 윤석열 대통령님을 선택하였고 지금도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국민의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간절히 노력하였기에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다시 부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국민이 부른 대통령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와 그가 늘 말하는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며 국민을 대변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변호인단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민주당을 한번 퇴치하면서 찍으세요.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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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